시간에 그 얘기했던 그 컨볼루션 관련해서 좀 복습을 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시스템 응답을 구하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정석대로 구하려고 하면 이제 컨볼루션을 이용해서 구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저희가 라플라스 변환을 쓰면 이제 좀 더 쉽게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라플라스 변환을 조금 자유자재로 다루실 수가 있으면 좋기 때문에 오늘 그거에 대해서 조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라플라스 변환에 의해 이제 두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 한 거 좀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LTI 선형 시스템을 다루고 있고요. 선형 시불변 시스템. 그래서 이 원리 하나 가지고 저희가 이제 다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선형 시스템에서 미분 방정식의 해라고 하면 해는 이제 시스템의 응답이고 출력이고 이제 같은 말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x1과 x2가 해면 여기다가 이제 상수를 곱하고 이제 더한 이제 리니어 콤비네이션 값이 해가 된다라는 이제 원리가 이제 미분 방정식에서 배운 저희 중첩 원리였는데, 이 원리를 이용해서 이제 응답을 구할 때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 LTI 시스템을 계속 이렇게 보고 있고요. 선형 시불변 시스템. 그래서 저희가 이제 U1을 넣었을 때 여기 X1이 나오고 U2를 넣었을 때 X2가 나오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이 두 입력에 대해서 베이스 응답을 알고 있으면 어, 어떠한 입력 U가 들어오더라도 이 베이스 입력으로 이렇게 표현을 함으로써 얘의 아웃풋 XT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요 원리죠. 그렇죠? 간단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이렇게 상수배로 곱해도 되고, 그리고 가산성, 저희가 애디티비티라고 하는데 이런 선형 시스템의 그 가산성과 이 곱해도 이제 그만큼 스케일링 되는 그 원리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그래서 그 원리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중첩 원리라고 이제 하나로 이제 퉁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 컨볼루션이 어떻게 유도가 됐는지를 여러분들은 이제 물리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수학적으로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 입력 신호가 여러 신호의 합으로 표현될 수 있다면 그 입력에 대한 시스템의 응답은 각 신호에 대한 개별 응답으로 표현될 수 있다. 중첩 원리에 의해서. 그래서 저희가 베이스 신호로 이런 넓이가 1인 펄스 모양을 가정을 했죠. 그렇죠? 넓이가 왜 1인지는 제가 설명을 드렸죠, 뒤에서. 넓이가 1이어야지만 리미트 시그마 이 델타를 0으로 보내도 넓이가 1이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가정을 하고 요런 모양의 이제 입력 베이스 신호를 이제 가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 넓이가 지금 1인 상황이다.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이 신호를 적분을 하면 이제 1이 나오는 거죠. 정적분을 하면. 그래서 저희가 이 베이스 입력에 대한 베이스 아웃풋을 알고 있다고 가정할 때 뒤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얘로 모든 시스템의 응답을 표현할 수가 있었죠. 이 HT 가지고. 그래서 입력 신호를 타우만큼 지연을 시켜서 넣어주면 아웃풋이 타우만큼 지연돼서 똑같은 모양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원리가 시불변 원리예요. 이거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 깊게는 안 드렸는데, 이게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특성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타우 시간 이후에 똑같은 입력을 넣으면 똑같은 모양으로 나온다. 시불변 특성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 높이가 시그마분의 1이었는데 높이를 U만큼 U만큼으로 스케일링 하려면 어, 시그마가 아니고 델타죠. 델타를 곱하고 이제 U를 곱해야 이제 스케일링이 되는데, 그만큼 또 이제 아웃풋도 스케일링이 된다. 그쵸? 이 스케일링이 된다라는 것도 조금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그래서 이 펄스를 타우 간격으로 계속 이렇게 넣어주면 어, 아웃풋도 타우 간격으로 나오게 되고, 그 모든 아웃풋의 합이 각각 개별 응답의 합이 최종 응답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원리를 이용하면 임의 응답 U에 대해서 U에 대한 응답 YT를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이 YT이기 때문에 베이스 펄스 응답 HT를 조합하여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이 있다고 했을 때 시스템 출력 yt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원래는 베이스 펄스가 다 시그마분의 델타분의 1이었죠, 크기가. 근데 얘를 다 요만큼 요 높이로 다 스케일링을 해 주는 거예요. 그쵸? 스케일링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케일링에 대한 표현이 요거죠. 저희가 U라고 알고 있는 애들. 그래서 이렇게 스케일링을 해 주고 그리고 베이스 응답을 곱해 주면 된다는 거예요. 시간 지연된 만큼. 그래서 얘가 크기가 이만큼이고 스케일링이 이만큼 되고 타워만큼 지연된 펄스 입력에 대한 응답이고 응답 하나고 이 y t 시점에서의 y 값은 요 베이스 펄스들의 응답들의 이제 누적 응답이죠. 다 합쳐야겠죠. 그렇죠? 그 다 합친다는 개념이 요렇게 이제 시그마로 표현이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요 앞에 붙어 있는 애들, 요 앞에 붙어 있는 거는 이제 스케일링의 의미인 거예요. 시그널에. 그렇죠? 저희가 넣어줬던 입력 신호가 높이가 그냥 델타분의 1로 일정했으면 이 스케일링은 그냥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각 그 펄스들의 높이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케일링이 들어가고 LTI 타임 인베리언트 특성에 의해서 10울변 특성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지연된 형태로 나오더라. 내가 입력이 그만큼 지연됐으면 출력도 지연된 형태로 나온다. 그리고 앞에 요 시그마를 붙일 수 있다라는 거는 가산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중첩 원리에 의하는 가산성. 그래서 LTI 시스템의 특성이 이제 세 가지나 들어가 있는 거죠. 그거를 저희가 이제 중첩 원리라고 하나로 이제 표현을 묶어서 얘기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표현하고 싶은 시스템은 요런 이제 부드러운 신호라는 거죠. 연속적으로 변하는 어떤 부드러운 신호. 그래서 이 U에 대해서 표현을 하려면 델타를 결국에 0으로 보내는 수학적인 개념을 떠올리게 되는 거고 결국에는 여기 시그마 앞에 리미트가 붙으면서 이렇게 인테그랄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 베이스 신호인 H 델타도 H2로 바뀌죠. H로 바뀌죠. 왜냐하면 입력 신호가 펄스에서 임펄스로 바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응답도 이제 임펄스 응답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시그마에다가 리미트를 붙여서 정리를 했더니 컨볼루션이 튀어나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HT죠. 임펄스 응답.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임펄스 리스폰스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고 얘는 이제 다른 게 아니라 저희가 이 LTI 시스템이 있을 때 U를 넣으면 Y가 튀어나오는데 저희가 델타를 집어넣었더니 H가 나온다는 거죠. 그냥 이게 입출력 관계를 그냥 정의를 한 거예요. 델타라는 U를 넣었을 때 어떤 출력이 나오는데 걔를 그냥 H라고 이제 너무 중요하니까 따로 이름을 준 거죠. 그래서 그냥 HT라고 보시면 되겠고 걔를 이제 저희가 읽을 때는 임펄스 리스폰스, 임펄스 응답이라고 한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하지만 임펄스 응답 HT는 LTI 시스템의 어떤 고유 특성이에요. 고유 특성. 그래서 LTI 시스템마다 HT라는 게 존재를 하고 그 HT를 이용을 하면 임의의 입력 UT에 대해서 응답을 구할 수 있다. 컨볼루션만 잘하면. 그래서 이 컨볼루션은 임의의 입력 신호 UT가 존재할 때 UT에 대한 시스템 응답을 구할 때 쓰는 거고 이때 입력 신호와 임펄스 응답을 이제 조합을 해서 컨볼루션 해보면 YT가 튀어나온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 그래서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임펄스 함수라는 개념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원래 이렇게 생긴 그냥 이제 기본적인 펄스를 썼었는데 여기서 이제 델타를 0으로 보내보자는 거죠. 그래서 델타를 0으로 보내보면 이제 폭은 0으로 무한소로 줄어들고 높이는 무한대로 치솟는다 라는 개념이고
수학적인 개념이죠. 물리적으로 이런 신호는 없지만 대신에 이제 넓이는 계속 1로 유지가 된다라는 특성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이제 펄스 신호를 이제 델타를 영어로 보냈을 때를 임펄스라고 정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임펄스도 이제 중요한 개념이고. 그래서 이 임펄스 신호를 수학적으로 정의할 때는 요 두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t가 0일 때만 의미 있는 값을 내고 무한대의 값을 내고, 근데 이제 전체 시간축에 대해서 정적분을 하면 넓이가 1로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두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임펄스를 표현을 할 때. 그래서 이러한 임펄스를 이 델타 펑션 임펄스를 입력을 가했을 때 나오는 시스템 응답이 임펄스 응답 HT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하면 이런 이제 연속된 펄스 신호로 나오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시그마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베이스 펄스 모양에 대해서 저희가 H 기본 응답을 알기 때문에 그 기본 응답의 시간 지연된 표현과 스케일링을 해서 다 더해주면 t 시점까지 다 더해주면 그 누적된 응답이 중첩된 응답이 이제 내 현재 t 시간에서의 응답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 u를 델타의 조합으로 표현을 하면 임펄스 응답 ht로 yt를 항상 표현할 수 있다. 그 식은 이렇게 컨볼루션.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LTI 시스템이 주어졌을 때 미분 방정식으로 주어지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배웠던 미분 방정식 2단원에서 배웠던 여러분들이 세웠던 그 미분 방정식들의 해를 구할 때 정석대로 구하면 입력 신호를 어떤 이제 t의 함수로 주어져요. t 함수로 주어졌을 때 이거의 응답을 구해라. 그러면 원래는 여기에다 넣어가지고 이제 적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yt를 구해라. 타임 도메인에서 구해라 하면, 근데 딱 봐도 이게 이제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실용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그래서 다른 방식을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라플라스 변환이에요. 그렇죠?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 훨씬 더 쉽게 yt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라플라스 변환을 다루는 거를 저희가 오늘 문제 풀면서 조금 연습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임펄스 응답 자체를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 얘가 전달 함수가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퀴즈에서도 구했던 그 트랜스퍼 펑션이 결국에는 타임 도메인에서의 임펄스 응답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즉 시스템의 고유 특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임펄스 응답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은 이제 라플라스 변환에 대해서 좀 연습을 할 거예요. 문제를 풀면서. 라플라스 변환은 여러분들이 조금 해보셨겠지만 미분 방정식, 시간에 대한 어떤 미분 방정식을 대수적인 계산으로 바꿔서 시스템의 해, 즉 응답과 출력을 구할 수 있게 하게 하는 거고요. 라플라스 변환의 이제 수학적인 정의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런 정의 같은 거는 한 번씩 봐주시고요. 그러니까 라플라스 변환을 하려면 내가 라플라스 변환을 하고 싶은 대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대상은 시간의 함수로 주어지는 거죠. 그렇죠? 시간의 함수로 어떤 함수가 주어지는 거예요. 미분 방정식으로. 그래서 얘를 요런 어떤 적분식으로 대입을 하면 S에 관한 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S에 관한 식. 그래서 여기서 S는 어떤 이제 복소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복소수고,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어떤 이런 실수부가 있고 허수부가 있는 형태로, 그래서 보통 저희가 시그마 플러스 j 오메가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게 뒷장에서 더 나올 건데 오늘 문제 풀면서 이런 개념이 좀 튀어나오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드린 거고, 시간에 대한 도메인을 이제 복소수 평면으로 이렇게 바꾼 거예요. 전환을 시킨 건데 그 의미에 대해서는 이제 차근차근 말씀을 드릴게요. 간단하지가 않아서. 그리고 저희는 원래 이제
라플라스 변환이라는 거는 양방향 라플라스 변환이 있고 단방향 라플라스 변환인데 책에 보시면 그러니까 양방향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적분한 거예요. 근데 얘는 저희는 사실 t가 0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과거 t에서는 어떤 신호가 없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단방향 라플라스 변환을 다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단방향을 표현을 할 때는 원래 이렇게 0에 마이너스를 붙여줘요. 그러니까 0 직전부터 이렇게 적분을 하겠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요거를 이제 표현을 할 때는 마이너스를 떼고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저희는 이렇게 쓴다. 이렇게 눈에 익혀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데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시간 영역에서의 미분값. 그러니까 미분 방정식에서 그 미분 방정식을 풀기 어려운 이유가 이 미분 텀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 미분 텀을 s가 곱해지는 것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다룰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초기 값이죠. 저희가 이제 2단원에서 전달함수 구할 때는 이 초기 값이 다 0이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냥 s만 튀어나오고 s 제곱만 튀어나오고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실제로는 초기 값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일반적인 꼴을 항상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콘볼루션 같은 어떤 이런 복잡한 연산도 라플라스 변환을 해주면 이렇게 곱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게 yt였죠. yt. 이게 yt의 표현이었는데, 컨볼루션 표현이었는데, 얘를 그냥 라플라스 변환했더니 u의 라플라스 변환값 곱하기 임펄스 펑션의 라플라스 변환값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ys가 된다. yt를 이제 라플라스 변환한 거. 그래서 s 도메인으로 바꾸면 이렇게 두 개 그냥 곱하면 출력을 바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전달함수에다 입력만 곱하면. 그리고 라플라스 변환표를 제가 이제 시험 볼 때도 주어지게 할 건데, 어떤 이제 문제를 풀 때 이제 어떤 표를 이용을 해야 되는지, 표의 어디를 이용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연습을 해야겠죠. 표가 있다고 너무 안심하시면 안 되고. 자, 그래서 저희는 문제를 바로 풀어볼 건데, 일단 지금 책에 나오는 노테이션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요 1t라고 돼 있는 거죠. 1t. 얘가 유닛 스텝 펑션이에요. 유닛 스텝. 그러니까 0에서 1로 그냥 출력되는 거. 0초에서. 유닛 스텝 펑션. 이건 이 책에서만 쓰는 어떤 표기라서 t가 0일 때 이렇게 1로 이렇게 올라오는 애 있죠. 그러니까 t가 0일 때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다시 쓰면 a인데 t가 0보다 클 때만 이제 의미가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얘도 이제 계단 함수가 되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0에서 a로 튀어나오는 거, 0초에서 a로 튀어 올라오는 애예요. 제가 먼저 이걸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니까 계단 함수 a1t에 대해서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 라플라스 변환. 그래서 이거를 사실 뒤에 제가 첨부를 했는데 요거를 보고 할 수도 있죠. 그렇죠? 여기를 보면 요 1t가 주어졌을 때 1t가 주어지면 s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앞에 a가 곱해져 있으면 여기다 a를 곱하면 되겠죠? 이게 그 여기 그러니까 라플라스 변환 시간에 대해서 이제 알파나 베타를 곱하면 각각의 라플라스 변환한 거에 알파를 베타를 곱한 거다. 그래서 스케일링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 이 문제에서 묻는 거는 이 표를 보고 하라는 게 아니라 표가 안 주어졌을 때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거죠. 표가 안 주어졌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라플라스 변환의 정의를 써야겠죠.
그래서 얘를 지금 ft라고 봤을 때 fs는 어떤 라플라스 변환의 ft. 그래서 얘가 0부터 무한대까지 저희는 단방향 라플라스 변환을 할 거니까 a. 왜냐하면 지금 0부터 어차피 적분 구간이 돼 있으니까 2의 마이너스 st 라플라스 변환. 그래서 요 적분을 한번 풀어보실까요? 오랜만에 적분하는 거니까 이걸 풀면 그냥 이제 라플라스 변환 값이 튀어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a를 앞으로 빼고 그냥 이제 적분을 하시면 되니까 마이너스 s분의 1이 튀어나오고 st가 되고 여기다가 t가 0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되죠. 그래서 답은 s분의 a가 된다. 그래서 이런 적분하는 것도 조금 연습을 해보세요. 이게 좀 손에 익어야 저기 실수를 안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다 하신 분들은 요거 한번 해볼까요? 이 경사함수, 램프 함수죠. 경사함수. 아마 이거 강의 자료에 이게 오타로 돼 있을 거예요. 여기. 그쵸? 이게 그냥 BT라고 보시면 돼요. BT. B 곱하기 T.
여러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냥 계산해 주면 되는 건데 t에 관한 식이 이제 두 개 곱해져 있어서 이게 적분이 한 번에 안 되죠. 그쵸? 그래서 이거는 부분 적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분 적분 정도는 지금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 좀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그래서 부분 적분은 어디서 튀어나왔냐면 그 미분할 때 체인 룰 있죠? 그쵸? 체인 룰에서 튀어나왔죠. 그래서 얘 f 곱하기 g를 이제 전체를 미분을 하면 어, f 프라임 g 플러스 g 프라임 f 이렇게 되는데 여기다가 이제 여기다가 인테그랄을 붙인 게 이제 부정적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구하고 싶은 f 프라임 g, f 프라임 g의 적분을 구하기 위해서는 f 곱하기 g 빼기 g 프라임 f가 된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좀 외워 두시는 게 좋고 자주 써먹을 수 있게.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바로 적용을 해보면 b는 앞으로 뺄게요. b는 앞으로 빼고 어, 이거 얘를 f로 보고 얘를 이제 g 프라임으로 볼게요. 왜냐면 이제 미분해서 이제 없어질 애를 이제 t로 잡은 거고 f로 잡은 거고. 자, 말 써보겠습니다. 네, 0부터 무한대. 여기 좀 지울게요. 여기 위에 건. 빼기 미분해서 없어지고 G 프라임을 적분한 거.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정리해 주면 되는데 자, 정리 이렇게 됩니다. 지금 요 적분 구간은 t에 관한 거죠. 그래서 t에다가 이제 넣어보면 얘는 이제 없어지고 이 텀은 없어지고 이제 뒤에 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t에다가 무한대부터 0까지 넣어서 이제 빼주면 요게 이제 바로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s제곱분의 b가 된다. 그래서 이제 뒤에 시기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저희가 램프 입력을 시간 도면에서 램프를 넣으면 얘는 이제 s제곱분의 1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 결과가 이제 그대로 나온 거예요. 저희가 유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제 3.9는 요거는 책에 풀이는 이제 한 줄로 돼 있는데 이걸 좀 제대로 풀려면 좀 복잡해서 오늘 좀 수업을 해보고 시간이 나오면 좀 진행을 할게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방금은 저희가 이제 라플라스 그 정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본 거고 결국에는 그냥 t에 관한 식이 주어졌을 때
라플라스 변환을 잘 해가지고 이제 해를 구하는 게 목적이 되는 거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간단히 이제 보여드렸던 게 전달함수 구하는 방법을 일단 배웠죠. 그렇죠? 그래서 전달함수 하려면 이렇게 식을 입력 값이랑 출력 값을 따로따로 이제 정리를 해놓고 양변에 이제 라플라스 변환을 수행을 하죠. 그래서 초기 조건이 0인 거 반드시 확인해주고 확인하면 그냥 이제 미분이 간단히 이렇게 s가 하나씩 튀어나오는 걸로 이제 설명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대수적으로 이제 방정식 풀듯이 정리를 해주고 us분의 ys를 구해주면 얘가 이제 바로 ahs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달함수 구하는 거는 이렇게 이제 쉽게 구할 수가 있고 제가 이제 다음 장에 하나 더 만들었는데 미분방정식 해를 구하는 게 이제 사실 최종 목표예요. 전달함수도 중요한데 미분방정식 해 yt 지금 요 시스템은 또 xt로 돼 있어서 잠깐 이건 미분방정식의 해를 한번 구해볼게요. 아래 같은 미분방정식의 해가 미분방정식이 있을 때 일단 라플라스 변환을 수행을 해요. 수행을 합니다. 그러면 역시 이제 지금 초기 조건 0일 때라서 여기 ms 제곱이 되고 얘는 cs가 되고 여기는 이제 k가 그대로 있는 거고 그래서 xx로 이제 묶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 오메가 t가 있는데 얘는 이제 표를 봐줘야 돼요. 표를 봐서 여기 그렇죠? 그래서 a 대신에 오메가를 넣어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코사인 정도 되는 애들은 이제 저희가 표를 보고 있는 게 좋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죠. F0는 그대로 붙어 있고 그 다음에 XX로 이제 정리를 해줍니다. XX로 묶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역변환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는 XT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그래서 이 라플라스 변환으로 문제를 푸는 거는 사실 핵심이 이제 역변환을 잘 하는 거예요. 그렇죠? 라플라스 변환은 이제 누구나 잘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대수적을 풀어서 XX로 정리를 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역변환을 어떻게 잘 할 거냐. 요거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이제 연습을 할 건데 일단 요런 게 이제 바로 표에 없다는 거죠. 표에 있으면 그냥 표를 바로 쓰면 되는데 표에 없기 때문에 어떤 이제 수학적인 조작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 부분 분수를 전개하는 거죠. 그래서 요 연습을 조금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분 분수 전개에 의한 라플라스 변환.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루는 트랜스퍼 펑션 이 시스템은 거의 다 이렇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분모 분자가 어떤 다항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다항식으로. 그래서 저희가 요걸로 요렇게 바꾸고 싶은 거예요. 요걸로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이 꼴로 표현만 되면 이 각각의 텀들에 대해서 이 미분방정식을 구하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이 시간 텀으로 바꿀 때. 지금 저희는 역변환에 관심이 있죠. 오른쪽 화살표. 그래서 아까 그 복잡하게 엮여 있는 다항식을 일일이 다 풀어서 요 텀들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으면 익스포넨셜 텀들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요걸 하기 위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렇게 바꾸고 싶은데 이렇게 바꿨을 때 이거의 일단 가정은 이 분모에 n개의 해가 있을 텐데 그 해를 이제 p1부터 pn으로 이제 표현해 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 표현을 해주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이 분자의 개수만 결정을 해주면 돼요. 분자의 개수만. 그래서 이걸 어떻게 결정하냐? 요 식으로 이제 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의미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 예를 들어서 제가 C1을 구하고 싶어요. 여기 위에 식에서 C1을 구하고 싶으면 양변에다가 S 빼기 P1을 곱해준다는 거죠. S 빼기 P1 곱해준 다음에 S에다가 P1을 대입을 해주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래서 지금 위에 식에서 보시면
S 빼기 P1을 곱하면 여기가 C1이 되고 나머지는 다 S 빼기 P1이 곱해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 S에다 P1을 넣으면 이게 다 날아가고 C1만 남는다. 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본능적으로 아마 그렇게 푸실 건데 굳이 이렇게 좀 방법을 절차를 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도포법이라고 한다. 뭐 커버런 메소드라고 한다. 그래서 분모에 이제 이렇게 다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에 보통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고 일단 요거를 이용을 하면 저희가 지금 이제 역변환을 하고 싶은 건데 FS를 역변을 하고 싶은 건데 요렇게 해서 C들을 다 구할 수만 있으면 요 식을 통해서 요 표를 통해서 바로 역변환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인 미분방정식의 해를 이렇게 구한 거예요. 미분방정식의 해를.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예제 3.11 여러분들은 이 개수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YT를 결국엔 구해야 돼요. 개수 구하신 다음에 표를 이용해서 YT를 구해야 됩니다.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좀 친절하게 이렇게 인수분해까지 다 돼 있는 경우니까 자, 이렇게 씁니다. 정석대로 좀 풀어볼게요. 그래서 사실 뭐 이런 도포법 이런 거 안 쓰고 그냥 이 우변을 통분을 할 수가 있죠. 통분해서 분자 개수 비교를 해도 돼요. 개수 비교를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도 구할 수 있고 근데 이제 좀 복잡하니까 좀 더 이제 간단한 방법을 써보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C1은 이제 YS에다가 전체 식에다 S를 곱하고 X에다 0을 넣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계산을 해보시면 3분의 2가 바로 계산이 되고요. 그리고 C2는 YS에다가 S 플러스 9를 곱하고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S 플러스 9가 곱해졌다고 생각하신 다음에 S에다가 마이너스 9를 넣는 거죠. 자, 이거를 계산하면 21분의 10 마지막으로 C3는 YS에다가 S 플러스 2를 곱하고 S에다가 마이너스 2를 든다.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7분의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시 쓰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를 이제 역 라플라스 변환하는 거죠. 역 라플라스. 그럼 뒤에서 이제 표가 주어졌다고 보시고 지금 S분의 1이 있고 S 플러스 A분의 1 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텀이랑 요 텀이죠. 그래서 이거 두 개로 이제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요 텀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익스포넨셜로 바뀐다라는 거를 항상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S 플러스 A일 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T로 바뀐다는 거고 그래서 이걸 결국에는 0 라플라스를 하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YT가 나온다.
3분의 2. 이게 뭐 1t라고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됩니다. 그리고 21분의 10 2의 마이너스 9t. 그 다음에 7분의 1 2의 마이너스 2t. 여러분 여기서 하나 더 좀 설명드릴 게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는 요 시스템의 꼴을 보고 이 시스템의 안정성을 평가를 할 거예요. 스테빌리티를. 그러니까 스테빌리티라고 하면 얘가 발산을 할 거냐 수렴을 할 거냐 요거예요. 시간이 지났을 때.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해를 구했어요. 복잡하게 해서 해를 구했는데 시간이 흘렀을 때 얘가 어디로 갈까? 시간이 흘렀을 때 어디로 갈까? 얘가 수렴하나요? 발산하나요? 봤을 때. 익스포넨셜 텀이 다 날아가죠. 0으로 가기 때문에 3분의 2로 수렴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안정한 시스템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스테빌리티에 대해서는 제가 3장 뒷부분에 나오거든요. 그걸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오늘 이 개념이 조금 나와 있어서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 9였다. 마이너스 9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플러스 9가 되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발산을 하죠. 그래서 요 분모의 해가 어딨냐에 따라서 안정성이 결정이 돼요. 이런 시스템은. 그래서 이 분모의 해를 폴이라고 하거든요. 극점. 폴이라고 하고 분자의 해를 제로라고 하는데 폴이 실수부가 음수냐 양수냐에 따라서 안정성이 결정이 된다. 요거 그냥 한번 들어두시고 진행을 해볼게요. 자세히는 그 뒤에 이제 스테빌리티 단원이 있기 때문에 3장에서 좀 더 그때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기 끝값이 3분의 2인데 얘가 왜 3분의 2냐면 여기에 붙어 있는 애 있죠? 그렇죠? S분의 1이 붙어 있는 애가 3분의 2라서 그래요. 나머지 텀은 다 0으로 가버리고 얘가 결국에 끝까지 살아남는 애죠. 익스포넨셜이 안 붙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한번 그냥 눈을 한번 봐주시고 자 연습용으로 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건 쉬우니까 다음 문제도 이어서 한번 두 문제 연속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이 문제는 제가 지금 미리 적었는데 한번 간단해서 이게 답만 제가 적어봤고요. 자, 답 한번 체크해 주시고 이것도 제가 연습 문제 올려드릴 때 솔루션을 같이 올려드릴게요. 아, 3 나오네. 아, 죄송합니다. 3. 여기 3. 자, 요거는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를 조금 풀어보려고 한 건데 요렇게 나와 있는 건 어떻게 할지 아마 이거를 이제 뭐 EI 플러스 마이너스 EI로 나눠서 해도 아마 되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부 허수부 나눠서 되긴 할 건데 그게 오히려 얘는 복잡해서 얘는 자 S분의 C1 써주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S제곱분의 4를 이제 그대로 가져가는데 분자를 이제 일반적인 표현으로 해줘야 하기 때문에 1차항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C2로 하면 안 되고 C2S 플러스 C3로 놓는 게 일단 기본입니다. 저희가 이제 어떤 이런 트랜스퍼 펑션을 다룰 때는 저희가 수학적으로 뭐 스트릭트 프로퍼하다 막 이런 말 쓰는데 이렇게 이제 분모가 2차항이면 분자는 1차항이 되도록 이제 일반적인 꼴로 잡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C1은 바로 똑같은 방식으로 아까 도포법으로 이제 하면 됩니다. C1은 S에다가 곱하고 S에다 0을 넣는다. 그러면 답이 4분의 1. C1은 이렇게 되고 C2, C3는 도포법을 쓰기보다는 이제 통분을 바로 이용을 하는 거예요. 통분을. 그래서 통분을 한번 해보시면 C1에다 4분의 1을 넣고 한번 풀어보죠. 맞나요? 또 요게 어, 분자가 S 플러스 1이 돼야 된다는 거죠. 개수 비교를 하기 위해서. 플러스 1. 그래서 2차항은 0이 돼야 된다. C2 플러스 0.25는 0이 된다. 그래서 C2가 바로 나오고 C3는 자동으로 1이 된다. 1차항끼리 비교해서. 그래서 FS를 적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 분리를 해놓은 다음에 표를 보는 거죠. 그래서 역변환을 하기 위해서 지금 보면 이제 s제곱 플러스 어떤 상수의 분자에 지금 s가 있는 거랑 상수가 있는 거 두 개가 있고 s분의 1이 있습니다. 그래서 꼴을 확인해 주면 요거죠. 사인 코사인 텀. 사인 코사인 텀이랑 지금 s분의 1 요거 이 세 개를 이용하면 이제 지금 풀 수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표에서 이렇게 바로바로 찾으실 수 있어야 돼요. 보다 보면 이제 좀 눈에 익기 때문에 지금 이제 분자에 s가 있는 게 코사인이고 a가 있는 게 사인 a.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역변환을 하면 얘는 이제 유닛 스텝 펑션이니까 4분의 1이 그대로 되고 4분의 1 그리고 4가 2의 제곱이니까 코사인 2t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얘가 지금 분자에 2가 있어야 되는데 2가 없기 때문에 2를 만들어주고 2분의 1을 해주고 사인 2t 이렇게 최종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한번 해석을 해보면 얘가 폴이 어디 있죠 지금? 폴이 s는 0 그리고 2j 마이너스 2j죠. 그쵸? 뭐 i라고 해도 되고. 근데 그래서 해를 구해보면 저희가 지금 분모가 s 플러스 2j s 마이너스 2j 꼴인데 요거를 익스포넨셜로 바꾸면 익스포넨셜 플러스 마이너스 2j가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익스포넨셜에 j항이 있는 거는 사인 함수로 바뀌어요. 그쵸? 그냥 익스포넨셜 함수가 아니라 이거 자체가 이제 삼각함수입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한번 의미를 생각해 보면 얘는 이제 진동하는 텀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익스포넨셜로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가 아니라 이렇게 어떤 계속 진동을 하는 텀으로 바뀐다. 그래서 얘는 이제 발산은 안 하기 때문에 불안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제 이 트랜스퍼 펑션 꼴을 보고 응답을 예측을 할 수가 있는. 얘가 이제 발산을 할지 이제 수렴을 할지.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연습을 해볼게요. 뒤에서 계속. 그래서 요거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배울 개념이 요거예요. 최종값 정리.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설명해 볼게요.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요한 게 지금 방금 저희가 연습한 것처럼 YT가 결국에는 어디로 갈 거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어를 할 때. 제어기를 달든 안 달든 이 YT가 어디로 갈 거냐.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 밸류라고 하죠. 정상 상태. 시간이 충분히 흐른 후에 얘가 어디에 가 있을 거냐. 얘가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 밸류고 여기서 얘기하는 파이널 밸류가 요 개념이에요. 스테디 스테이트 밸류. 근데 이 띠어럼은 뭘 의미를 하냐? 라플라스 변환을 이용하면 그러니까 YS를 이용하면 내가 YT의 끝값을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YS만을 이용을 하면. 그래서 어떻게 예측을 하냐? 요 식으로 이제 바로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 식으로 바로 구할 수 있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요것만 이제 쓰면 되니까 굉장히 쉬워요. 근데 이제 조금 의미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S 곱하기 YS는 내가 구하고 싶은 YT의 라플라스 변환값이에요. S를 곱해서 모든 극점이 S 평면의 좌반 평면에 있다. 레프트 하프 플레인에 있다. 라고 하면 이제 다음이 성립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S 플레인이 뭔지 알아야 되고 이 좌반 평면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해를 하시려면 그거를 제가 이거는 사실 이 책에 3.3장 이후에 나와 있는데 이제 갑자기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 티어럼을 조금 생각을 해주시고 문제를 풀 때는 요 식만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폴이 극점이 S평면의 좌반평면에 있다라는 의미를 이제 물리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답을 드리자면 이게 스테이블하다는 의미예요. 아까 저희가 그 S의 실수값이 음수냐 양수냐로 이제 나눴을 때 음수인 게 이제 좌반평면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제가 뒤에서 그림을 그려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아까 풀었던 3.11 예제를 그대로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부분수를 전개를 해서 이렇게 푼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역변을 했더니 yt가 나왔다. 그래서 yt의 내가 알고 싶은 파이널 밸류, yt의 파이널 밸류는 뭐냐? t가 무한대로 가면 여기 날아가고 여기 날아가고 3분의 2만 남는다. 그래서 답이 이제 3분의 2예요. 그래서 똑같은 문제를 이제 저희가 방금 배운 최종감 정리를 이제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를. 그래서 내가 아까 그 띠어럼을 봤더니 y에다가 s를 곱해서 극점이 어디 있는지를 한번 보래요. y에다 s를 곱해서 극점이 어디 있는지 봤더니 폴이 마이너스 9랑 마이너스 2다. 제가 얘기했지만 얘가 음수가 나오면 스테이블하다고 했어요. 스테이블하다. 그래서 그게 이제 좌반평면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적감 정리를 사용을 할 수 있고, 사용을 해봤더니 이렇게 직접 해봤죠. S 곱한 다음에 그냥 0, S를 0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3분의 2가 바로 튀어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좌반평면에 있다라는 걸 제가 맛배기로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라플라스 변환이 뭐냐면 시간 도메인을 S 도메인으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S는 복소수. 그래서 S를 저희가 표기할 때 실수부 플러스 허수부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했어요. 실수, 허수.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이제 조금 수학적인 얘기인데, 그러면 저희가 S 플레인이라는 거는 실수부가 있고 허수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복소수를 다룰 때 이렇게 리얼 파트나 이미지널 파트를 이렇게 나누죠.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제가 폴이 마이너스 9, 마이너스 2다. 그럼 이거를 표시를 어떻게 하냐면 여기 마이너스 2에다가 x를 하고 마이너스 9 이렇게 x를 해요. 이거 다 저희가 제대로 다 배울 겁니다. 뒤에서. 그래서 폴이 S 플레인에서 좌반 평면에 있는 거예요. 요 의미예요. 레프트 하프 플레인에 있는 거예요. 왼쪽에. 그래서 오른쪽이 라이트 하프 플레인이 되고, 사실 좌반 평면이나 이런 말은 사실 처음 들어보고 그냥 LHP라고, 레프트 하프 플레인이라고 그냥 얘기하시는 게 편해요. 자, 아시겠죠? 그래서 그리고 한 번 더 이제 조금 좀 깊게 들어가 보면 이 파이널 밸류 시어럼은 뭐냐면 결국에 지금 저희가 그 부분 이게 도포법 할 때 S분의 1에 있는 텀을 구할 때 이렇게 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띠어럼은 어차피 날아갈 애들은 보지 않고 S분의 1에 붙어 있는 애만 보겠다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스테이블 상황에서만 보기 때문에 날아갈 애들은 다 그냥 보내고 내가 S를 곱해서, 그래서 결국에 파이널 밸류 띠어럼을 쓰면 얘가 무조건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개수가. 그렇죠? 이게 조금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게 다 요렇게 좀 엮여 있다라는 거고 스테빌리티라는 개념과. 그리고 저희가 이제 뒤에서 이제 제어기를 붙이고 하면 이 yt 값이 어디로 갈 거냐, 종국이 어디로 갈 거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파이널 밸류 시어럼은. 그래서 여러분은 요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풀어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